네, 관련 내용은요. 스포츠 전문 기자로 수십 년간 현장 두루 취재해온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기분 좋은 소식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어제 여자 양궁이 10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땄고 오늘 남자는 3연패입니다. 3회 연속 금메달인데 자, 우리나라 양궁 정말 대단한데 저도 살짝 보니까 뭐 선수들의 노력은 뭐 당연하고 첨단 기술과 시스템 이 빚어낸 결과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번 사실은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예. 이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의 이 뒤에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 착실한 그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 예. 근데 참 이 양궁협회 또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과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첫 번째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되 간섭은 없다. 간섭은 없다가 예. 중요하겠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최고의 인기 종목이 뭐 축구와 야구도 그렇고요. 이 양궁 정도의 인기와 이 국제적인 네트워킹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은 예. 속된 말로 먹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네. 몰려들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죠. 스포츠 단체에 특히 분쟁이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이 양궁협회는 현대가 맡은 뒤 40년 동안 분쟁이 하나도 없었죠. 자, 이 지원은 해주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철저히 지켰고요. 그러면서도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협회가 운영되도록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이우석 선수 2020년에 도쿄올림픽 대표팀 선발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이 첫 번째 올림픽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됐죠. 그렇죠. 1년 연기되니까 이 선수들 기량이 변화할 수 있다. 다시 대표 뽑자. 1년 뒤에 하니까 예. 다시 뽑자. 그랬더니 그때 탈락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도쿄올림픽에 출전 못했거든요. 예. 이 정도로 엄격하게 선수 관리를 하고 또 선수들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이번에도 슈팅 로봇이 화제가 됐었죠. 예. 우리 선수들 해외 나가서도 그렇고요. 어떤 인간 선수하고 어떤 좀 부담감 느끼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할 수가 없다. 예. 더 이상은. 그러니까 차라리 슈팅 로봇을 만들자. 슈팅 로봇으로. 이 슈팅 로봇은 평균 점수가 9.65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영상. 예, 저게 이겁니다. 슈팅 로봇인가 보네요. 예. 이 로봇하고 실제 경기하듯이 경기를 해야지 우리 선수들이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기 네. 때문에 이 로봇과 경기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 대부분 똑같이 얘기하죠. 이 로봇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몰리는 이런 압박감 속에서 경기를 하면서 이걸 극복하는 멘탈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강심장이 된 비결이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봐가지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그 순간에 집중을 해서 몰입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 신체적인 지수로 나타나는 게 심박인데 이 심박을 측정하려고 하면 센서를 부착하고 줄을 연결해야 되죠. 예. 이거를 부착한 채 훈련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 불편해?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또 하나 그러면 줄 없이 영상으로만 촬영해가지고 심박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라. 개발했습니다. 예. 이 정도의 지원이니까 예. 이 정확하게 36년, 40년 세월 동안 세계 정상을 지켰던 게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김우진 선수는 보면 이제 3회 연속, 사상 첫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 김재덕 선수, 막내 김재덕 선수는 도쿄 때 화이팅 외쳐 굉장히 유명했는데 올림픽에서만 벌써 3개째 금메달 땄습니다. 이 우리나라 양궁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런 선수들이 모였으니 전 종목 석권까지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장담은 하기 힘든데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올림픽은 그래도 이 올림픽 금메달은 하늘이 점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한 90%, 80%까지는 진짜 선수들의 경기력이고 나머지 10%, 20%는 그날의 컨디션, 당일 컨디션과 뭐 환경, 날씨, 기후 바람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궁 5개 종목이죠. 남녀 개인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 근데 랭킹 라운드 출발부터 우리 선수들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예. 랭킹 라운드부터 임시현 선수 세계 신기록 쌓고요. 뭐 예선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 단체전은 석권을 했고 이 기세 지금 분위기 그대로 밀고 나가면 5개 전 종목 석권도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직전 대회인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개인전만 빼고 금메달 4개를 갖고 왔거든요. 이 정도의 실력이니까 또 지금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5개 전 종목 석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임시현, 김우진 선수는 혼성 단체전까지 해서 3관왕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양궁 코리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보면은 사격에서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이 나왔는데 여자 예. 공기소총 10m에 반효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여고생입니다. 16살입니다. 보니까 이 마라톤과 탕후루 좋아한다는 2007년생인데 사격 입문 3년 만에 올림픽 재패했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천재 아닙니까? 저도 천재라고 좀 칭호를 붙여주고 싶어요. 예. 사격 천재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면 금방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일단 이 사격 시작한 지 3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천재입니다. 예. 근데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무도 이 반효진 선수가 1등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서 올림픽에 갔습니다. 예. 올림픽에 가가지고 이제 본선, 그러니까 결선 8명을 뽑아내는 본선을 겨뤘는데 여기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1위인데 올림픽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대단합니다. 예, 결선에 올라가가지고 이 후이팅 중국 선수와 이 마지막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는데 이 슈도프 상당히 부담스럽죠. 올림픽 한 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 금메달이. 올림픽 첫 출전한 16살 소녀가 올림픽 첫 출전에 이 마지막 금메달 슈도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또 10.4점이고 중국 선수는 10.3점입니다. 0.1점 차이. 예, 이런 과정을 보면 사격 천재다.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예. 사격 천재도 역시 소녀였습니다. 금메달 따고 엄마하고 마라탕 같이 먹고 싶다. 마라탕 같이 먹고 싶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NBA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만났는데 예. 마라탕 내가 사주고 싶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공기소총을 보니까 제가 쭉 기록을 보니까 여자 공기소총은 10대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뭐 기억하실 겁니다. 여갑순 선수가 예. 있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은메달 땄던 강초현 다들 기억하실 텐데 또 10대였습니다. 여자 공기소총에서 10대가 유독 잘하는 이유 뭘까요? 특별히 이 10m 공기 소총과 10대와의 그 특이점은 좀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우연인가요, 그럼? 예, 있는데 이렇게 10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는 예. 하나 있습니다. 10대라는 이런 그 경험이 적고 어린 나이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 반효진 선수도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우승에 금메달에 대한 목표나 나는 지금 뭐 경험도 중요하니까 경험 쌓으러 왔어 이런 부담감 없이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한다. 많은 생각 없이. 예. 그러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예. 오히려 이때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경험이 쌓고 주변의 기대치도 높아지다 보면 네.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이 들고 난 뒤에 그때도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일찍 메달을 따본 분들은 얘기하는 게 좀 공통적인 지점이 있죠. 그렇군요. 즐기면서 아무 생각 무상으로 예. 하면 된다. 이런 또 시사점이 있군요. 어쨌든 이 사격을 보면은 벌써 금메달이 2개가 나왔는데 지난번 도쿄올림픽 때 보니까 노 금메달이었거든요. 노골드였는데 이렇게 사격이 좀 반전을 이뤄낸 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자, 일단은 이 사격 연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종호 사격 황제 예.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는 명맥을 이어왔고요. 예. 효자 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2016년과 직전 대회인 이 도쿄 대회에서 좀 부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새로 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 대표팀 선발 방식을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무난했어요. 이 대표 상비군 선수도 불러다가 한꺼번에 다 수십 발을 쏘게 해서 그냥 네.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를 뽑았거든요. 일반적인 형태. 예, 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약점이 있죠. 결선에서 일리미네이션, 그러니까 한 발 또는 두 발씩 쏴가지고 한 명씩 탈락하는 네. 이런 이 토너먼트 성격의 에서는 선수들의 그 약한 멘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가대표 선발전서부터 올림픽과 똑같은 방식으로 뽑자 선수들을. 이것이 선수들의 어떤 그 멘탈 강화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장갑석 감독은 지금 65살인데 예. 웬만하면은 이제는 현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나이대이죠. 전 노장 베테랑이시네요. 근데 이분을 다시 초청을 했거든요. 지금 사격연맹의 그 주요 집행부 일을 보시는 분들이 이분의 다 후배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팀 관리와 관계에 대해서는 전권을 가지고 이분의 고집과 소신대로 다 간 겁니다. 예를 들어 노장 히딩크 감독을 다시 데리고 온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대표 선수도 지금 뭐 16살 이런 이 선수들도 장갑석 감독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호하게 뭐 커피 안 돼, 뭐 핸드폰 안 돼, 뭐 담배 안 돼. 이런 것들 전부 다 어길 수가 없었죠. 카리스마 있게 선수단을 장악해서 강훈련에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 과학적인 지원, VR, 가상현실, 실제 경기가 벌어지는 파리올림픽 사격 경기장에 가서 전부 다 찍어가지고 선수들에게 미리 체험을 해주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양궁은 좀 돈이 있으니까 예. 비슷한 올림픽 경기장과 비슷하게 똑같게 세트를 만들어서 현대차가 많이 훈련했는데 후원도 사격은 조금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VR로 찍어가지고 가상현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친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반효진의 깜짝 금메달과 함께 어제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 금메달 나온 게 총, 활, 칼. 그 총, 활, 칼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냐, 전투의 민족이냐라고 좀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던데 예. 자, 오랜 취재 경험으로 보셨을 때 이런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강세는 이유가 좀 뭐라고 분석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활은 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양궁은 원래 유명했으니까. 예, 그 원래 우리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죠. 예. 우리는 지금 잊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옛날 우리 역사에 국사 시간에 처음 배울 때 동이족, 네. 중국은 우리를 두고서 동쪽에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그랬고요. 그랬죠. 고구려의 시조 이 주몽에도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태조 이성계 명궁이었었고요. 네.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활 잘 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도 일본은 조총이었지만 우리의 주무기는 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 말기까지 이 활은 그래도 이 문물을 겸비한 선비가 갖춰야 될 필수 덕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원래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고 이것이 이제 현대 자동차와 같은 이 지원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 발현이 된 거고요. 네. 이 총도 우리가 잘 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냉전 시대 때 총은 이 사격은 국방 체육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총 잘 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출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만큼 그 당시 군사 정부에서 남북 대결 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격을 강조했죠.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그 문체부 차관 잠시 했었던 박종길 차관, 뭐 선수촌장까지 하셨던. 이분도 총 잘 쏘는 걸로 청와대 경호실에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민정부 되기 이전까지는 역대 그 사격의 회장들은 전부 다 그 군 출신의 총 잘 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사격 굉장히 강조했었죠. 네. 그럼 칼 뭐 있을까요? 칼은 저도 뭐 특별히 찾아보기는 현대 와서 잘한 걸로. 설득력 있게 좀 찾아보기는 힘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금메달 5개를 벌써 땄는데 사실 우리 애초에 목표가 한 5개 아니었습니까? 벌써 5개, 좀 달성한 건데 몇 개까지 더 가능하려 보십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 일단 그 남자 사브르 단체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위 연속 우승 도전하죠. 그리고 양궁에서 이제 3개 종목 남았는데 최소 2개 이상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여자 단식, 배드민턴 여자 단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태권도에서 또 최소 1개 정도를 추가한다면은 최대한 10개까지는 내다볼 수 있고요. 최소 8개에서 10개 정도의 금메달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왜 금메달 5개라고 엄살이었나요? 엄살이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그 실책이나 미스라고 보는데 지금 사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잖아요. 대한체육회 전망에서는 사격 금메달이 없었어요. 메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전망의 실패는 정보 획득과 정보 분석 이게 실패라는 점에서 이게 실력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떤 대한민국 화이팅고요. 또 금메달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